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속을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데니얼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의 책 노바디스 풀에 담긴 아주 흥미로운 통찰들을 가지고 말이죠. 자, 죽은 사람과 대화하는 게 정말 가능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믿음과 기만의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거든요. 오늘 유명한 사례를 하나 보면서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을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심령술사와 조종사입니다. 아니, 심령술사랑 조종사라니 이게 무슨 상관일까 싶으시죠? 그런데 이 전혀 달라 보이는 두 이야기에 우리 생각이 빠지기 쉬운 아주 똑같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파헤쳐보죠. 여러분 혹시 심령술사 존 에드워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 쇼를 보면 정말 신기하거든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 바로 콜드 리딩이라는 기술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주 모호하고 두루뭉술한 말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럼 관객 중 누군가는 어? 하고 반응하겠죠?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은 자기가 맞춘 정보에만 집중하고 틀렸던 수많은 다른 말들은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 심리를 정말 교묘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장면을 완전히 바꿔서 2차 세계대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시 연합군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가 있었어요. 바로 적진에 들어갔다가 돌아온 우리 폭격기들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분석가들이 모여서 총알을 맞고 돌아온 비행기들을 샅샅이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가장 많이 맞았는지를요. 자, 여러분이 분석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총알구멍이 제일 많은 곳에 장갑을 더 튼튼하게 덧대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게 가장 논리적인 답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게 바로 치명적인 함정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단서는 그들이 보고 있는 그 비행기들에는 없었거든요. 바로 그들이 볼 수 없었던 것에 핵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생존자 편향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분석가들이 본 건 살아 돌아온 비행기들이잖아요. 그럼 돌아오지 못한 비행기들은요? 맞습니다. 엔진이나 조종석처럼 정말 치명적인 곳에 총알을 맞은 비행기들은 아예 돌아오지 못하고 추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장갑을 보강해야 할 곳은 총알 자국이 없는 바로 그 엔진과 조종석이었던 거죠. 자, 이제 심령술사와 폭격기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감이 오시죠? 두 이야기 모두 우리가 빠지는 첫 번째 함정, 바로 누락된 정보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너무 쉽게 집중하고 보이지 않는 중요한 정보는 그냥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심령술사의 성공 사례나 폭격기에 남은 총알 자국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정보에만 의존해서 결정을 내리다 보면 정말 완전히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함정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가능성 그리드를 써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보통 심령술사가 예측했는데 그게 딱 들어맞은 적중 사례만 기억하잖아요. 하지만 나머지 세 칸도 봐야 합니다. 예측은 했는데 사건이 안 일어난 빗나감도 있고 예측은 틀렸는데 우연히 사건이 터진 오경보도 있죠.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다 따져보면 훨씬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함정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정보에 대한 거였죠? 이제 두 번째 함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좀 달아요. 바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경향, 믿음의 확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4년에 있었던 CBS 뉴스 사건이 이 확증 평양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당시 기자들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군 복무 관련 비리를 폭로하는 문서를 입수했어요. 문제는 이 문서가 기자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부시는 비리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과 너무나도 딱 맞아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보로 밝혀져서 대대적으로 사과해야 했습니다. 우리 뇌는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옳다는 증거를 찾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어요. 반대로 내가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는 어떻게든 무시하거나 애써 외면하는 데는 거의 전문가 수준이죠.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에서는 아주 역설적인 조언을 합니다. 뭐냐면 내가 예상했던 것과 결과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때 바로 그때를 가장 의심하라는 거예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함정입니다. 바로 효율성의 지름길이라는 건데요.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게으른 걸 좋아해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고 진실을 파헤치는 수고를 하기보다는
쉽고 빠른 정신적 지름길을 택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1993년 체스 대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무명 선수가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다들 뭔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에이 설마 하면서 그냥 넘어갔죠. 왜냐? 그걸 일일이 확인하고 따지는 게 귀찮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건 우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질문 하나 더하는 그 작은 수고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효율성의 함정은 우리가 쇼핑할 때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바로 숨겨진 속성이라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프린터죠. 프린터 기계 자체는 엄청 싸게 팔잖아요. 하지만 진짜 돈은 어디서 벌까요? 바로 엄청나게 비싼 잉크 카트리지에서 법니다. 우리 뇌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싸다는 쉬운 정보에 만족해버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잉크가 비싸다는 귀찮은 진실은 파고들려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왜 속는지 그 세 가지 함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누락된 정보, 확증 편향, 그리고 효율성의 지름길까지.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안 속을 수 있는데 이제부터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만의 진실 탐지 도구함을 한번 채워보죠. 자,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항상 무엇이 빠졌을까를 생각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말고 보이지 않는 데이터는 없는지 의심하는 겁니다. 둘째, 놀랄 준비를 하라 하는 건데요. 내 생각과 증거가 너무 딱 맞아떨어질 때 오히려 그때 한 걸음 물러서서 더 회의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 질문을 하나만 더 하라는 겁니다. 귀찮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통찰과 도구들은 바로 데니얼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의 책 노바디스 불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 방법들을 잘 기억해 두신다면 정말 수많은 가짜 정보와 오해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잡는 데 큰 힘이 될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걸 의심하는 뭐랄까 냉소적인 사람이 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저 좀 더 비판적으로 생각할 준비를 하자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 함정들을 이제 알게 되셨으니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의심해보고 싶은 너무나도 명백해 보이는 진실은 무엇인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